우리가 하려는 게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게시물 3개를 생성하는 건데, 시점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함수를 통해서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좀 쉬운 방법으로 갈게요. 얘는 그냥 프로그램 시작할 때, 프로그램 시작이면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뭐라 할 거잖아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런 함수가 실행된다 까지만 말해놓으면 얘가 없다고 뭐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없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라 하는 게 맞죠. 얘는 없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없어서 문제면 반대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잖아요. 여기다 그냥 create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곳 컨트롤 클릭이 이동이잖아요. 컨트롤 클릭,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컨트롤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의 원형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먹힌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컨트롤 클릭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알아서 만들어 놨네요. 접근 지정자랑 스태틱인지 아닌지랑 이거 뭐냐 리턴 타입이랑 함수명이랑 해가지고 아예 다 만들어 줬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줬으니 저희는 우선 요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F11을 눌렀을 때 이 메시지가 뜬다면 함수 사용까지는 끝난 거죠. 그러면 됐네요. 그쵸? 여기다 일단 냅다 실행을 하고 뭐라 하는 거 요것만 딱 충족을 시켜주면은 얘는 뭐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약간 역으로 가는 거죠. 만들어 놓고 실행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구조로. 그래서 테스트를 위한 게시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라이트를 하면은 모든 글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요. 맞죠?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게끔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먼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걸 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걸 하려면 articles add 3번만 하면 되겠구나 는 아셔야 돼요. 이건 아셔야 돼요. articles.add 3번을 미리 하면 되는 거구나인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articles 어쩌고 하려고 하면은 add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못 찾아요. 얘는 아예 이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히만 그려봤을 때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크게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프로그램 자체예요. 우리 프로그램이고 얘는 메인.자바만 놓고 딱 봤을 때 메인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다시 메인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아티클 클래스가 하나 있는 거죠. 그죠? 얘 메인 클래스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 아티클 클래스 하나 있잖아요. 분리를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메인 클래스 안에, 다시 말해서 요 메인 클래스 안에 지금 메인 메서드가 이렇게 쭉 있는 거고, 여태에 만들어 놨던 메인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만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구조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히 해보자면 프로그램이라고 치고 얘가 이제 메인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요거 얘가 아티클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인 클래스를 좀 까보면 메인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make 테스트 데이터가 하나 있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이렇게 두 가지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랑 테스트 데이터 메서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 그림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make 테스트 데이터라는 요 메서드에서 얘한테 접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 articles라는 array list 객체랑 연결된 변수랑 이제 좀 접근을 해가지고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녀석을 찾아가 보자니 요 articles라는 array list를 찾아가 보자니 얘는 지금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메인 메서드 안에 들어있잖아요. 맞죠? 얘를 감싸고 있는 메서드는 메인 메서드니까 메인 메서드 안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를 뭐 하고 리스트를 하고 디테일을 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 그냥 다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니까 라이트를 하고 뭐 디테일 리스트 뭐 딜리트 이런 거 모디파이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는 게 요 안에서는 왔다 갔다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요 아티클스에 얘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얘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대요.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요소는 얘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메인 메서드 안에 있어서 얘가 접근을 못하는 거면 메인 메서드 안에 없으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를 요 안에 있었어요. 메인 메서드 안에 있었어요. 얘가 여기에 접근을 못한대요. 메인 메서드 안에 있어서. 그럼 메인 메서드 밖으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얘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함수 내부에서, 메인 함수 내부에서 만든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로 만들어 달라 이거죠. 수명이 좀 더 길 수 있게. 그거 혹시 아시죠? 그 뭐냐,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 스코프 처음 들어보셨다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변수에 변수에 생명 주기를 0으로 하면은 뭐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라이프 타임, 스코프, 라이프 사이클, 뭐 생명 주기 이런 거. 생존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 찾아보시면. 자, 요 안에 들어있으면 지역이니까 나머지 메소드가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전역으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이걸 원하는 거였어요. 이 해당 지문은.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얘 때문이잖아요. 맞죠? 얘가 요 안에 있어서 문제라 그랬잖아요. 빼는 과정, 얘를 여기에 올려준다면, 얘를 여기에 올려준다면 이 녀석은 둘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메인 메서드로 감싸지 않고 전역으로 그냥 클래스 속성으로 넣어준다면,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 외부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얘는 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둘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얘도 여기 접근할 수가 있고 얘도 여기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고 싶었던 건데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이제 아티클스 가지고 엄청 뭐라 그래요. 왜? 갖고 있던 거 뺏었으니까. 이 안에 잘 갖고 있던 거 뺏었으니까. 여기도 지금 기능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티클스에 또 접근을 못하겠대요. 접근을 하려고 위로 빼놨더니 접근을 못하겠다 그래요. 이때는 당연히 올려보셨어야 돼요. 만약에 위로 빼신 분이 계시다면 읽어보세요. 그냥 뉘앙스 정도만 파악을 해보자면 뭐 스태틱이니 논 스태틱이니 나오는 걸로 봐서, 그죠? 그리고 여기 추천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얘를 스태틱으로 바꾸라잖아요. 맞죠? 바꿔볼게요. 그냥 요거 눌러서 바꿔보죠. 이렇게. 그러면 뭐라 안 해요. 이제 저 싹 다 없어졌고, 얘는 지금 왜 안 되겠어요. 얘는 인자 모자라다 하는 거잖아요. 얘는 잠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기능 다 살아있죠. 쓸 수 있다는 거죠. 아티클스. 그죠? 얘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얘 애초에 만들어질 때 저 이거 손 안 대고 그냥 추천 방식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프라이베이트 스태틱 보이드죠. 그죠? 메인 메서드 그냥 만들어진 꼴 뭐예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죠. 얘네 둘 다 스태틱이란 말이에요. 얘네 둘 다 스태틱이에요. 근데 이전까지는 얘는 스태틱이 아니었어요. 맞죠? 방금 추가했으니까.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애초에 스태틱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스태틱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 둘이 접근하고 싶은 얘도 스태틱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틱은 스태틱밖에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얘가 애초에 스태틱이 아니면 안 되니까 얘도 스태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안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스태틱끼리 통신하려면. 맞죠? 얘랑 비슷한 이유로 이 녀석도 스태틱이어야 아티클스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 왜냐면 아티클스가 스태틱이니까. 이번에는 이해 되시나요?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좀 스타일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그냥 만들지 않고 객체를 좀 분리를 해요. 저는 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베이트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동일한 이 클래스 내부에서 쓰고 있는 놈들이니까. 프라이베이트 스태틱 아티클스 까지만 하고 얘는 나중에 만드는데, 요 행위를 생성자한테 맡깁니다. 그냥 이제 지금은 요게 그냥 좀 더 안전하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건 취향 차이에요. 이렇게 해도 사실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변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그죠? 메인 클래스의 생성자인 거죠. 얘는. 그럼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어차피 얘는 실행이 될 거니까, 메인 기준이니까 얘는. 그죠? 프라이베이트는 이제 웬만하면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뭔지는 아실 거예요. 접근 지정자라고. 프라이베이트 뭐 프로텍티드 퍼블릭 보통 이렇게 다 쓰죠. 얘는 이제 그래, 얘부터 합시다. 퍼블릭 말 그대로 퍼블릭이에요. 다 쓸 수 있어요. 접근이 다 돼요. 프로텍티드로 뭔가 이제 선언이 됐다, 그럼 얘는 이제 부모 자식까지만 알 수 있어요. 상속 관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프라이베이트는 얘는 진짜 자기밖에 못 써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 써요. 상속 관계에 있어서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접근 지정자, 접근 제어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접근 제한자 맞아. 접근 제한자. 요거 접근 지정자, 접근 제한자. 뭐야 이거? 한번 구글링 해보세요. 얘도.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프라이빗으로 박아놓고 필요시에만 살짝살짝 고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아요. 무조건 퍼블릭 이게 아니에요.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 내용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자바 1 때였나? 아무튼 여기서 한 거는 뭐 별거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생성자 썼을 뿐이에요. 얘는 생성자 썼을 뿐인데, 근데 자 여기서도 이제 메인이 지금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스태틱 전용 생성자로. 스태틱 전용 생성자의 모습은 이래요. 보통 우리 생성자 컨스트럭터 만들 때는 요 클래스 네임이랑 같이 써줬잖아요. 근데 스태틱 요소끼리는 스태틱 요소끼리만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의 모양도 살짝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 지금 이게 없네. 그죠? 문제 없죠? 그래서 자 출력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글 3개를 한번 넣어보자면, 여기다가 그냥 articles.add만 해도 이제 뭐라 안 해요.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 그림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요 articles라는 어레이 리스트는.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냥 객체를 여기서 바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 객체를 애드 하겠다 인데, 얘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뭐라 그래요? 인자 내놔 하잖아요. 또 그죠? 왜? 이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1번 글을 좀 써주자면, regidate는 util.getNowDate 요거랑 제목 1, 내용 1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4개 받을 수 있고, 생성된 요 조회수는 0일 거니까, 이 녀석의 조회수는 0일 거니까요. 그죠? 들어간 거잖아요. 애드 성공했잖아요. 그랬을 때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리스트로 뽑아봤을 때 나오네요. 전 라이트를 한 적이 없는데. 그죠? 요거 3번만 해주면 돼요. 글의 번호는 2번, 3번이 될 거고, 제목 2, 3 이렇게 할게요. 제목, 내용, 됐네요. 그랬을 때 article list를 한다면 다 나오네요. 테스트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됐어요. 조회수는 다 0인 상태고요. 그리고 제목 1, 2, 3 역순으로 잘 나왔고요. 이 시간이 같은 이유는 아시죠? 얘는 같은 시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실행하자마자 바로 얘네끼리 이제 얹어진 거니까요. 이 아티클스에 자릿수는 뭐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해보자면, 얘네들이 테스트 데이터인데 조회수가 000인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000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숫자를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테스트 데이터인 만큼 000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다른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어딜 건드려줘야 될까요? 여기다가 값을 하나 더 넘기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우리 만들 때 이 데이터가 여기 생성자에 꽂혀서 요 안에 값들을 세팅한 상태로 태어난다 였잖아요, 생성자의 의미는. 그죠?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그냥 번호, 날짜, 제목, 내용까지만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다가 뭐 11, 22, 33 조회수를 그냥 임의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추가해주고 여기도 이제 밖에서 받아오는 값으로 세팅을 하겠다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기본값이 0이 아닌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11, 22, 33 하면은 잘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됐는지 아시겠죠? 지금 조회수도 그냥 세팅을 해준 거예요, 내가 임의로.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원래 있던 게 피해를 보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는 라이트 할 때 당시잖아요. 라이트 할 때 얘는 4개를 넘겨줘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얘는 4개고 문제는 뭐냐면 얘는 4개를 넘겨주는 게 고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인자가 5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랑 새로 만든 거랑 충돌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5개로 맞추려고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주자니, 이거 너 조회수 0으로 시작해라 라면서 이제 손을 대주자니 뭐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하나 더 넘겨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 5개 뭐 이 정도여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뭐 개수가 200개래요. 인자에 넘어가야 되는 인자의 개수가 200개래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손을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꽤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얘는 4개로 하고 싶고요. 이 녀석의 인자는 4개였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얘는 뭔가 테스트 데이터라서 5개를 넘겨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테스트 데이터랑 원래 있던 라이트랑 충돌이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목표죠. 그죠?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오버라이딩? 상속? 오버라이딩은 상속이죠. 상속할 때 그 기능 물려받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 뭐 있었는데? 오버로딩. 그게 뭐예요? 오버로딩 보세요. 지금 원래 우리 아티클 라이트를 할 때 글 하나를 만들 때 new 아티클 해가지고 요거는 좀 이렇게 해볼까요? 아티클 1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2022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고, 그죠? 어차피 유틸이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타이틀 1 있을 거고, 이거 뭐 그래 이거까지 해줄게요. 타이틀 1 있을 거고요. 또 바디 1 있을 거죠. 이렇게요. 여기까지잖아요. 맞죠? 원래 했던 라이트 방식은 이런 건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조회수를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생성자가 실행될 때고 얘도 생성자가 실행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생성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알아서 눈치껏 4개 넘겨줄 때는 그냥 4개로 네가 알아서 하고
5개 넘겨줄 때는 5개 받아서 네가 알아서 잘 조립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더 주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게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러면은 손을 얼마나 많이 대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커지다 보면 이게 지금은 뭐 하나 더 추가해주고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더 나중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거. 얘는 지금 인자를 5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4개 변수가 5개니까잖아요. 그럼 4개를 받고 싶대요. 4개는 얘가 받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생성자 2개 만들어 놓고 여기 오버로딩이었잖아요. 아시죠? 네. 모양이 비슷하되 이제 살짝 기능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생성자 메서드, 생성자 함수로 보면 되는 건데 보시면 인자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얘는 다시 4개 변수의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겠어요? 4개를 넘겨받을 때는 얘가 실행되면 되는 거고 5개를 넘겨받을 때는 얘가 실행되면은 깔끔하게 끝나네요. 원래 거랑 뭐 충돌도 안 나겠네요. 그러면 맞나요? 요게 이제 오버로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언어에도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오버로딩 특징은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좀 편합니다. 원래 함수명 같은 거 뭐 메서드명, 뭐 생성자명 이런 거 할 때 여기까지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메서드 네임을 여기까지로 해놓으면 그냥 메서드 2개예요. 얘.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얘네 2개는 똑같은 메서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로 범위를 늘려버리면은 다른 거잖아요. 얘네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네, 이런 방식도 적재적소에 잘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4개짜리는 히트 값을 못 받아왔으니까 그냥 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히트 값을 밖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 11, 22, 33으로 넘겨준 요 녀석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아티클 라이트 할 때 4개짜리 넘겨줄 때는 얘가 실행이 될 거고요. 뉴 아티클 할 때 테스트 데이터 할 때 이렇게 5개짜리는 얘가 실행이 되겠네요. 맞죠? 근데 이거 너무 중복이 많아요. 너무 중복이 많잖아요. 잘 보세요. 얘를 좀 더 발전을 시켜보자면 여기다가 디스 점 이게 아니라 디스 하고서 이렇게 지금 뭐야 소괄호만 열었는데 알아서 다 집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타이틀 바디에는 아이디가 아니라 0이 맞는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갑자기 5개가 됐네요. 인자가 갑자기 5개가 됐네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생성자는 2개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가 실행된다? 그러면은 요 디스하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 아래에 있는 생성자한테 2를 떠넘깁니다. 이렇게 0을 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개짜리로 들어왔다? 그러면 요 안에서 5개로 정자를 해가지고 이 다음 생성자한테 넘겨줘요. 2를. 얘가 최종적으로는 실행이 된다는 건데 밖에서 이렇게 id,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0을 얘는 가져왔기 때문에 위에서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안 써줬으면은 이렇게 한 줄 다시 다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 겹치잖아요 또. 그죠? 중복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써주면은
얘네들끼리 알아서 유기적으로 4개가 들어왔다? 그럼 얘 실행돼서 요 4개 안에서 5개한테 일을 주는 거고, 그냥 5개를 실행하겠다 그럼 얘는 뭐 안 볼 거고 그냥 얘가 실행되겠네요. 그죠?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아티클 리스트 하면은 3개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그죠? 아티클 디테일 1번, 아티클 디테일 2번, 조회수 잘 올라가고요. 리스트 하면은, 그죠? 12, 23 됐으니까. 이때는 요게 먼저 된 거니까 요 5개짜리 얘만 먼저 실행이 됐다면, 제가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라이트를 할 때는 뭐예요? 이때 넘겨주는 거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요만큼이잖아요. 조회수가 0인 놈이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래, 요것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컨트롤 클릭해보면은 이거 실행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질 때 뭐가 실행되는지가 보이거든요. 이 컨트롤 클릭해보면은 밑에 게 하이라이팅 되고요. 이제 5개짜리. 요거 컨트롤 클릭해보면은 4개짜리가 하이라이팅 돼요. 그래서 언제 뭐가 실행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트를 했어요. 그럼 이 녀석의 번호는 몇 번이어야 돼요? 제가 1, 2, 3, 1, 2, 3 했습니다. 이거 몇 번 글이에요? 4번 글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1번 글이에요, 갑자기. 분명히 글이 3개 존재하는데, 분명히 글이 3개 존재하고 1번 글, 2번 글, 3번 글 아이디까지 다 부여를 잘 해놨어요. 자,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 1, 2, 3, 1이네요. 제가 맨 마지막에 쓴 글이 1번 글이네요. 이랬을 때 문제는 굉장히 커집니다, 얘는. 나중에 만약에 뭐 아티클 뭐 딜리트 1번을 했다, 그럼 뭘 지워야 될지 몰라요, 얘는. 내가 실제로 이거 지우고 싶지 않고 저거 지우고 싶었는데 똑같이 번호가 겹쳤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찾아서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였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왜 1번이라고 나오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얘는? 자, 잠깐 고민을 잠깐 해보세요. 이게 1번이래요. 그럼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얘가 1번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인 이유를 찾으려면 얘가 번호를 부여받을 당시로 가야겠죠. 그럼 어디겠어요? 얘가 번호를 부여받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하나의 글이 몇 번 글이다 몇 번 글이다가 되는 시점, 라이트죠. 맞아요. 여기네요. 얘 때문이잖아요. 지금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가 몇이에요? 최초에는 0이죠. 그럼 얘는 말 잘 들은 거잖아요. 그죠? 0에서 그냥 라이트 한 번 했으니까 1이 되는 게 맞네요. 여기서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0이라고 해놓고 지금 그냥 0 더하기 1 해서 아이디로 부여하겠다 라이트로 들어오면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테스트 데이터가 3개 들어있다고 해도. 그렇죠? 지금 얘는 뭐 해결법이야 많겠지만, 잠깐만, 이 녀석이 3이어도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번호가 3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날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요, articles size 얘는 필요 없고, 사이즈면은 3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죠? 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rticles 사이즈 다음에 나오는
요 라이트 한 번 더, 다시 라이트 한 번 할 때 최초의 라이트를 할 때는 사이즈가 이미 3이었기 때문에 (4번) 글이 됐네요. 그죠? 라이트는 처음 한 거지만 사이즈가 이미 3으로 차 있잖아요. 실행할 때, 요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뭐 이거를 뭐 3으로 고쳐도 되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류 안 나게끔만. 오류 날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건 그때 가서 고치는 걸로 하고, 우선은 해결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릴게요. 깃 스테이터스 깃 커밋 테스트 데이터 생성, 테스트 데이터 생성,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